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러게요. 참 담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죠? 정말 이렇게 모든 엄마들이 다 열심히 하겠지만 나는 얘 때문에 수술도 하고 몸도 안 좋아서 수술도 하고 정말 하루에 타이레놀을 한 20알까지 먹으면서 애를 다 케어를 했어요. 진짜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결과가 이러니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결과 아니에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문제 좀 쉽게 해결해 보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너무 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의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어떻게 보세요? 박 소장님. 네. 아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어머니께서 지금 대화만 한번 놓고 볼 때 그 7년의 세월 말고 지금 저 화면에서만 보는 대화만 놓고 볼 때 어떤 점이 가장 좀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셨어요? 결과 위주로만. 그렇죠. 네. 이미 보시면서 다 관찰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본다는 건 굉장히 큰 배움이 되죠. 아이들한테 저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엄밀하게 냉정하게 보면 그냥 심플합니다.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된다. 네, 저 아이한테는 내가 마음 놓고 비난을 하고 강요를 하고 협박을 해서라도 내가 저 아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만 있다면 쟤는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강요와 협박과 비교라든가 이런 비난 속에서는요, 동기부여가 되질 않아요. 그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저항감이 생겨요. 그리고 우린 지금 그 결과를 고스란히 봤어요. 엄마가 나간 후에 지우가 했던 말들,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독약을 타서 엄마를 마시게 하고 싶다. 아이는 오히려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동기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아이에게 비난하는 방식의 말을 할 때 가장 큰 피해는 뭐냐면요. 일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그다음에 관계도 망가져요. 칭찬 좀 해주지 그래요. 네. 다 못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는 사실은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 아이인데 우리는 결과만 보고 심지어는 이제 거의 폭언에 가까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지만 실제로 아이는 다른 걸 원하고 있다. 정말 깊숙이에는 정말 간절하게 뭔가를 원하고 있다. 이걸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자잘한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소리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좀 해달라고. 저는 그 어머님 그 뭔가 힘든 거, 서러운 거, 그거를 아이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어머님한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의 공을 좀 알아줘 라는 표현을 왜 저렇게 자꾸 쓸까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아이는 그걸 알아줄 의무가 없어요. 아이는. 아이한테 그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빠한테 기대해야지. 남편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남편은 애가 그렇지. 너가 잘해야지 좀 이렇게 공감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힘든지를 아빠는 또 공감을 안 해주셔서. 왜냐면 해외에 있으니까 정말 뭐 필요한 일, 뭐 돈이 얼마 필요해, 뭐 이런 일만 딱 사적인 것만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뭔가 어디선가 해소가 돼야 될 그 어머님의 노고를 알아줄 사람이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맥없는 우리 지우한테 이제 다 전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한테 너무 화가 나 있는데 그걸 해소할 어떤 창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공격의 이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격적인 언행의 악순환. 지금 이거의 지금 사이클을 끊어야 될 사람은 지우가 아니라 부모예요. 엄마예요. 얘는 굉장히 칭찬에 행동이 교정이 잘 되는 아이입니다. 칭찬으로 좋은 행동이 굉장히 잘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아이거든요, 지우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비난하지 마시고. 지금 지우의 언어 습관도 굉장히 폭력적인, 그렇죠. 저희도 실은 약간 좀 놀랄 정도의 폭력적인 습관을 충분히 걱정하실 것 같은데 지우의 언어 습관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언어는 어떻게 배우냐면 무언가를 듣고 보고 관찰한 끝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부어지지 않은 걸 아이가 내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그냥 안 좋은 말들, 독약 안 좋죠. 옛날 우리 뭐 이소부화 같은 거 보면은 마귀 할머니한테 뭐 독약을 타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백설공주도 독약 먹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종합한 것일 뿐 이건 버릇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폭력적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버릇없다,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아이를 보면 이 아이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서 저 버릇을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엄마 아빠도 어떤 공격성을 보여서라도 쟤를 힘으로 제압을 해서 이겨서 저거를 그냥 싹을 그렇죠. 싹을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갖고 계셨었나 봐요. 어머님들이 이제 저도 진료실에서 우리 아이가 갑자기 폭력적이 됐어요. 라고 해요. 폭력적이요? 라고 전 되물어요. 어떤 걸 보고 폭력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렇게 아이의 문제 행동이나 언행을 뭐라고 레이블링을 하는, 뭐라고 네이밍 붙이는 걸 보면 이 엄마가, 이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투사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이제 유치원생 아이가 폭력적이어봤자 뭐 얼마나 폭력적이겠습니까? 아기가 갖고 있는 무기는 말밖에 없어요. 힘도 약하고 엄마가 나보고 맨날 폭력적인 사람이래 라는 거를 애가 알고 나는 폭력적이었어 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명칭 자체를 이제 쓰시지 말고요. 아이의 불안의 한 표현이다. 분노의 표현을 소심하게 하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귀엽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애들의 좀 그런 습관에 어른들이 좀 더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어디서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좀 뿌리 뽑으려고 그죠? 싹을 뽑아야 된다. 공격성이라는 거를 어떻게 놀이로 이렇게 바꾸는지를 잠깐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아까 첫 장면에 그게 하나 나왔어요. 이게 아까 소심한 복수를 했잖아요. 지우가 가서 이렇게 째려보고 막 그러려고 한 거. 근데 엄마가 그걸 좀 따라했어요. 그거 잠깐 좋았어요.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뭐라 하냐면 지금 놀자는 거지 그거 바꿀 수 있을 뻔했어요. 근데 못 바꾸셨어요. 바로 화를 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사실은 놀이를 하고 싶어 해요. 놀이의 기본은 뭐냐면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지우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조금 호칭이 세요. 예, 아빠도 화나시면 야, 네가 뭔데? 뭐 이러고 이게 이제 놀랍게도 지우가 그걸 알아요. 이 놀이꾼 지우는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잖아요. 예, 따뜻한 언어로 놀아달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언어는 어른들 것처럼 그렇게 잔인해 보여도 잔인함이 담겨 있지 않아요. 예, 오히려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가볍게 들으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게 말고. 네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이제 고민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또 우리 어머니께서 느끼시는 지우의 특성 중에 좀 힘든 부분이 또 있으실까요? 뭘 사달라는 말을 요새 들어 부쩍 많이 해요. 장난감 같은 거.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뭘 사달라, 뭐 사달라, 뭐 사달라.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한 1시간 뒤쯤 지났나?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많은 걸 사달라고 했던 거를 이렇게 느꼈나 봐요. 엄마 좀 생각 좀 해봐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많이 조절할 줄도 알아. 밀당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버지가 뭐 어디 해외 다녀오시거나 이럴 때 미안한 마음에 사오시는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세요?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아들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그 어떤 친구도 이제 놀이터에 아빠랑 같이 나와 있었는데 나는 아빠랑 왔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건데 나는 못 해주고 있었구나 하면서 엄청 미안하고 죄스럽고 좀 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아빠 힘도 세 하면서 저보다 더 덩치가 좋으신 분 옆에 있었는데 야, 이 남자들의 경쟁심 또. 예. 왜 그런 얘기를 했냐 물어보니까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옆에 있어서. 그럼 아빠랑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한테는 말 못했는데 간단한 건데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나 뭐 레고 갖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동안 내가 못 해줬던 거를 왔을 때라도 좀 이렇게 충족을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난감이 물건이 아이한테 지우한테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 칭찬을 대신해주는 칭찬. 네. 비슷한 건데 사랑에 대한 상징 같은 거예요. 사랑에 대한 상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님도 내가 많이 못 있어주니까 있는 동안 사랑을 주고 싶잖아요. 장난감을 주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장난감에다가 사랑을 담아서 주는 거잖아요. 장난감을 내가 너한테 사줬으니 나 사랑 준 거야 라고 애가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아이도. 내가 원하는 걸 아이스크림을 아빠가 사주고 장난감을 사주고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그 자체가 아이는 좋은 것이지 진짜 그 레고가 갖고 싶으면 뭐 얼마나 갖고 싶게 그 뭐 한 달도 못 가요 그거. 장난감을 고르는 과정을 아빠가 옆에서 지켜보고 그리고 함께 고르러 가는 그 과정 그걸 아이는 즐기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까지 장난감 사주는 거를 이렇게 매번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아이를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지우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마음 좀 그려다 볼까요? 그럼 지우는 엄마나 아빠한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네. 저 혼날 때 무섭게 말하는 게 싫어요. 엄마가 어떤 말 할 때 제일 무서운데요? 다 무서워요. 그럼 엄마가 지우한테 어떻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우 사랑해. 그럼 좀 따뜻한 말이요. 그러면 지우가 엄마한테 듣고 싶은 말 3가지만 얘기해보자. 지우야 사랑해. 앞으로 더 사랑해줄게. 앞으로 안 혼내줄게. 야, 너 왜 이렇게 나쁜 행동했어? 아빠가 한 마음 아이도 들려? 그래, 다 얘기해봐요. 저한테 이 자식은 아빠는 저한테 이 자식이래. 어떻게 다들 통났네, 여기서. 엄마랑 아빠한테 바라는 점 있어요? 엄마랑 아빠가 저에게 사랑하다고 한 거. 그게 저가 바라는 그러게, 그렇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데요. 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인데. 네. 아유,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런 지우 속마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 처음 들으셨어요. 둘 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니 어떠세요? 나름 지우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지우의 마음은 읽어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결과 위주로만 말을 해줘서 앞으로는 좀 더 따뜻하게 이해해주는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노력한다고 하고 표현한다고 했는데 정작 내 아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내가 못해줬다라는 미안함이 좀 많이 있대요. 아까 우리 지우 어머니 신념 검사하셨을 때 나왔던 게 가혹한 기준, 엄격한 기준,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처벌이 나왔는데 모든 사람의 신념 체계는 살아내기 위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7년을 살았는데 정작 그 프레임 안에 딱 갇혀가지고 그 너머에 있는 아이의 그 여린 바람 하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우 어머님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어머니의 행동 목표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어머님이 지우를 보시면서 시시한 거를 하나 찾으세요. 그래서 나한테는 시시하지만 이 작은 시시한 걸 찾아서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할 정도로 지우한테 인정해주는 말을 해보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 말 속에 지우를 되게 기특해하고 뿌듯해하는 면이 있어요. 그걸 저희한테 얘기하지 말고 지우한테 그 막 반짝거리는 블링블링한 눈빛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주면 애 입에서 저런 이제 공격적인 표현들 아마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야, 지금 막 샘솟죠? 빨리 가서 막 지우 막 칭찬해주고 싶죠? 네. 아까 우리 그 박 소장님이 정말 이렇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어른을 애한테 우리가 공치사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서로 그런 파트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주봐 보세요. 그동안 애 많이 썼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로. 고생 많이 했어. 아유, 복 받치시네. 그렇게 자주 하시고 애 많이 쓰고 있다. 뭐 또 마음속에 불안 같은 것도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정말 주도성이 있는 아이, 다음에는 정말 근면성을 더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로 키우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신입사원 때 새로운 프로그램 들어가게 돼가지고 당시 본부장님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더니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그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직장 상사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고 네, 정말 칭찬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아이가 7살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 나이 우리는 30살, 40살 아니죠. 부모의 나이도 7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계속해서 아이와 함께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참 아이들에게 칭찬 많이 해주고 우리 스스로도 좀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EBS 부모, 대한민국 모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